아이고, 눈도 안 오는 사람이 동현이가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점과 좌표 다 끝났고요. 오늘 직선을 차리죠. 일단 직선의 방정식까지 하면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마 대충 맞아질 거고 2000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다시 또 시험 범위 복습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직선의 방정식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에서 연결이 됩니다. 1차 함수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조금만 우리 복습하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함수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었냐면 이런 놈이었죠. y가 x에 관한 1차식, 요런 꼴로 표현되면 우리는 요런 놈을 1차 함수다라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라는 거였어. 어떻게 그려지냐? 좀 덥지요? 미야, 추우면 얘기해. 공기도 좀 탁하고 수는 좀 시킵시다. 자, 우리가 1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m,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뒤에 붙어 있는 상수,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y 절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주어진 1차 함수 그래프는 기울기와 절편에 의해서 기본적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요 놈은요,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 직선의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 직선이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나 살펴봤더니,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자, 우리가 보통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어요. 다항함수라는 건 뭐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를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각각의 다항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1차면 당연히 1차 개수일 거고, 2차 함수면 2차 개수일 거고, 3차 함수면 3차 개수를 뜻하는 거야. 그 3차 개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항상 오른쪽 위로 끝나게 돼요. 오른쪽 위로.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에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이 a가 양수면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잖아. 마지막이 오른쪽 위로 끝난다고요. 3차 함수는요, 최고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a가 양수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지막 오른쪽 위로 끝나고요. 4차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가 끝부분이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마지막에 끝이 난다는 거, 그것 좀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 함수 그래프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테니까 미리 좀 언급을 하고, 일단은 우리는 1차 함수에 일단 먼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건 기울기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게 뭐냐? 이 y절편 n이라는 놈은 좌표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x가 0일 때 y가 n이다. 즉 0,n을 지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y축과 만나는 점.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y절편이라고 부른다. y는 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요 놈은요 무조건 어디를 지나게 된다? 0,3을 지나게 되고, 0,3을 지나게 되고,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물론 나중에 이 x축과 만나는 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x절편이라고 부르고, 요것도 2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 우리 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x절편 역시 y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되니까 2가 아니구나, 2분의 3이네요. 네. 2분의 3 맞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자,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물론 중2 때 배운 거에 연결 지어집니다. 우리가
저 1차 함수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울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기울기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 기울기는 뭘 보고 기울기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B 이렇게 얘기합니다.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B.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M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기울기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요걸 우리는 수학적 기호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X 증가량을 직각삼각처럼 쓰고, 요거 델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자 델타 대문자예요.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울기를, 이건 이제 기울기의 의미에 대한 얘기고, 실제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면 이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x 좌표끼리 뺀 거 분의 y 좌표끼리 뺀 거. 분모의 x 좌표의 변화량, 분자의 y 좌표의 변화량, 요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여기에 2x2가 먼저 오면 분자도 y2가 먼저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모에 x1을 먼저 썼다? 그럼 분자에도 y1 그냥 먼저 쓰면 돼. 그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요 옆으로 갈게요. 두 번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야. x절편이 a, y절편이 B라고 주어지면 이때 기울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마이너스 붙이고 X절편분의 Y절편, X절편분의 Y절편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거니까 이건 지우고 쓸게요. 세 번째 거꾸로 순서가 반대가 되는데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X축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라는 거 알잖아.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의 크기, 이 직선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요 놈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때 기울기는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여러분 중3 때 삼각비 배웠잖아, 그지? 탄젠트라는 게 바로 뭐를 뜻해요?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갖게 돼?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의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기울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탄젠트 세타로도 나타낼 수 있다. 자, 기울기 구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여러분 다 기억해야 됩니다.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그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X좌표끼리 뺀 거, Y좌표끼리 뺀 거고요. 그 다음 절편이 주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X절편분의 Y절편. 그 다음 그래프에서 요 각,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주어졌을 때 그때 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울기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직선은 이제 1차 함수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인데 모든 게 다 이 기울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를 찾는 게 제일 기본이야. 이거를 찾고 출발한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대충 눈으로만 보고 토요일 아침 졸려 이러고 있지 말고 머릿속으로 다 담으세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울기에 대한 1차 함수의 개념이었는데, 사실 1차 함수가 직선인 건 맞아요. 1차 함수가 직선인 건 맞는데 직선이 꼭 1차 함수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선 중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도 있어요. 자, 좌표 평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떤 직선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자, 요때 지나는 Y 값이 P라고 한다면 요 직선은요,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Y는 P 이렇게 표현돼요. Y는 P. 그럼 우리가 배웠던 아까 요런 식 갖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 요런 식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하면 요건 어떤 의미일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m 값이 0이면 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0인 거야. 그러면서 얘는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차 함수라는 게 뭐야?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x 1차 있어 없어? 없잖아. 얘 1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 아니지만 그래프 자체는 직선의 형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요번에는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요, x는 q라는 직선이 됩니다. x는 q라는 직선이 돼. x는 q라는 직선이 돼. x는 q라는 직선이 돼서 이 의미야. y는 p와 x는 q는 뭐냐면 요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 자, 얘부터 볼게요. 요 직선이 있는 여러 점들은요, x값은 계속 바뀔 수 있죠. x값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런데 y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x가 어떤 값이 되든 y는 그냥 p로 고정돼 있다고. 그게 이 직선의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요 놈도 y값은 계속 변하잖아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x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x는 q로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직선도 있다. 근데 요 놈이나 요 놈은 1차 함수가 아니다. 하지만 뭐는 맞다? 직선은 맞다라는 거야.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1차 함수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야. 1차 함수가 아닌 직선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직선 전체를 배우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얘와 얘는 1차 함수는 아니라고 그랬어. 1차 함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얘와 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선생님이 말한 게 힌트야. 둘 다 1차 함수는 아니야. 근데 둘이 좀 달라. 1차 함수는 아닌데 둘이 좀 달라. 그냥 얘기할게. 너희들에게 대답을. 알아도 안 하는 거야. 자, 이 y는 p라는 요 놈은요, 함수는 맞습니다. 얘는 함수는 맞아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함수라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는 맞다고.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는 맞아.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아닙니다. 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2학기 과정 함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는 정도만 지금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직선이 뭐냐라는 거, 그리고 1차 함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까지 정리를 했어. 여기까지는 사실은 복습이야, 복습.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의 복습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어떤 꼴로 나타나는 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x와 y에 대한 1차 식이거나 또는 이게 다는 아니에요. 1차 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뭐 x는 k, y는 뭐라고 할까? 아까처럼 할까요? x는 q, y는 p 이렇게 나타내면 요것도
직선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얘 XY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엄밀히 얘기했을 때 할 수 있어요. 자, XY에 대한 1차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XY가 다 있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우리는 XY에 대한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X에 대한 1차식인 건 맞잖아. Y에 대한 1차식인 건 맞죠? 따라서 XY에 대한 1차식이다 그러면 이것까지 원래는 다 포함하는 건데 너희들이 헷갈려 할까 봐 선생님 추가로 쓴 거야.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축에 평행한 특별한 요 두 가지는 그냥 우리 별도로 기억하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 그죠? 이렇게 생겨 먹었거나 이렇게 생겨 먹은 거. 간단하니까 우리는 요거 외에 요런 꼴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Y는 mx 플러스 n의 꼴일 때. 요 꼴을 갖고 주로 살필 건데,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요 m값과 n값을 어떻게든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만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기울기를 m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한 점 x1, y1.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요 놈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y 빼기 지나는 y값은 기울기 m에 x 빼기 지나는 x좌표.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m이고, 삐뚤어졌냐 줄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 만드는 방정식들은 다 여러분 외워놔야 돼요. 자, 다시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뜻일 거라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 m을 찾으면 요 자리에 써서 식이 완성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에서 결국 우리는 뭐 찾는 게 중요해? 기울기 m을 찾는 게 중요한다고. 요거는 조건으로 주어지거나 그냥 상수값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기울기를 찾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 구하는 방법들 있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뜻하면 보셔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 그럼 이때는 뭐만 다르겠어? 지나는 점은 얘를 쓰든 상관없는데 누구 자리? 기울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가 달라질 거라고. 어떻게 될 거냐면 y-y1 똑같아요. 근데 기울기 자리에 아까 우리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 썼었잖아. 어떻게 됐어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는이란다. 곱하기 x 빼기 x1. 나머지는 똑같은데 기울기 구하는 방법만 달라진다는 얘기야. 얘는 기울기가 대놓고 주어지면 이렇게 쓸 거고, 두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쓸 거고.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라고 주어지면 우선은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 얘로도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y 바로 쓸게요. 이때는 지나는 점이 쓸 의미가 없어. 왜? 기울기 y절편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요게 기울기 자리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요 놈의 양변을 b로 나눌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합시다. 양변을 b로 나눌 거야. 양변을 b로 나누면 이쪽으로 옮겨갈게요. 양변을 b로 나누면 얘 뭐 되니? b분의 y 될 거고요. 요 놈은 뭐 될까요? 마이너스 ax 될 거고요. 요 놈은 뭐 되죠? 플러스 b 되죠? 뭐라는 거야?
a분의 x 미안합니다. 그리고 요 놈은 b가 아니라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놈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도 만들어져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야. 요것도 역시 뭐야?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좀 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그걸 요렇게, 요 식이네, 요 식이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내가 얘를 자유제재로 얘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헷갈리는 사람은 두 개 다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요 기본적인 세 개의 식부터 우리는 출발을 좀 해 볼 겁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요거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그러고 다음 얘기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일단 간단한 예제들 한번 풀어보고, 문제들 풀어보고, 다음 진행할게요. 2140번으로 갑니다. 우리 몇 쪽이냐면, 몇 쪽이냐, 450쪽. 450쪽, 2140번.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5, 2의 중점을 지난대.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울기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어디를 지난대?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중점을 먼저 찾아봅시다. 중점 찾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집에서 공부했어? 안 했어, 미야? 했어요? 민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지? 자, 중점 찾습니다. 어떡하죠? x좌표끼리 더한 거에 반, 마이너스 4. y좌표끼리 더한 거에 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요게 바로 x1자리, 요게 바로 y1자리에 지금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얘로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y 안 써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써보자. 빼기 y1 0 그 다음 뭐 들어간다고? 기울기 마이너스 2에 괄호하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플러스 3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유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더라.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2149번으로 갑시다. 바로 여기 밑에다 할게요. 자,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2,1, 0,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위에, 직선 위에 a, 마이너스 11, 6, b가 있다. 여기서 선생님이 다 쓴 이유가 이런 좌표평면상에서의 문제들,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좌표평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말의 뜻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얘기하려고 그래.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거야. 직선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 위에 얘가 있다. 어떤 도형 위에 점이 있다. 무슨 뜻이라고? 위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지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점과 이 점이 이 직선의 식을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직선을 만들고 나면 그때 x자리, y자리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 라는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일단 우리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찾을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를 x1, y1, x2, y2라고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요.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1은 두 점 주어졌을 때 자, 기울기 x 빼기 x1 0 빼기 2 y2 빼기 y1 마이너스 3 빼기 1에 이게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x 마이너스 x1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지나는 x1, y1은 사실 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대신에 요거를 선택해서 넣으려면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둘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요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고 요 자리엔 얘가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 이것만 아니면 한 점이면 어느 점을 넣든 상관없어요. 두 점 중에 지나는 점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식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있다. 무슨 뜻? 얘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얘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서 A값, B값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너무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는데? 자, 문제 2198번 한번 볼게요. 레벨 3 문제입니다. 레벨 3라고 했지만 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요 놈이 누구야? 꼭지점. 요 놈이 누구야? y절편. 꼭지점과 y절편.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이 있더라. 그 직선의 x절편, 누구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얼마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x절편을 찾아라 또는 y절편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의 y자리에 0 대입했을 때 x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결국에는. 따라서 결국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다만 그 두 점이 누구랑 누구라고? 꼭지점과 y절편. 그러면 우리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과 y절편을 찾아줘야겠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는 문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야. 먼저 y절편 찾아볼까요? 요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y절편 얼마죠? a죠, a. 모든 다항함수에서 y절편이라는 건 여기 상수를 얘기해요. 왜냐면 x가 0일 때 y값이잖아. 그럼 2차, 1차 이런 것들은 다 0 돼버릴 거 아니야. x 0 집어넣으면. 상수밖에 안 남겠죠. a입니다. a. 자, 그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알아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면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될 테니까 이놈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요.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지? 우리 이차함수에서 연락했던 거잖아, 그지? 따라서 요 꼭지점 요놈 A라고 할게요. A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꼭지점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2A 컴마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A. B점의 좌표는요?
x가 0일 때 y값 얼마? a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죠. 자, 직선의 방정식 찾아봅시다. y 마이너스 요걸로 갈게요. 지나는 점 a에 는 기울기 x좌표끼리 뺀 거 마이너스 2a 분의 y좌표끼리 뺀 거, 자 이거 빼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4a의 제곱 배 x 빼기 얼마? 0.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될 거야.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y는 요건 플러스 될 거고요. a 하나 약분될 거고 2 하나 약분되니까 2a x에 요 놈은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요 놈만 이항하면 플러스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네. 마이너스 a 있잖아요. 네. 그냥 둘 다 안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써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쪽에 식이 복잡해지면 헷갈릴까봐. 일단은 공식에 충실해서 쓴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선생님도 그렇게 할 거야. 네, 처음이니까. 자, 근데 우리 뭐 찾으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직선은 찾았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라고요? 뭐 찾고 싶은 거야, 이 문제에서? x절편. x절편은 어떻게 찾죠? y에 뭐 집어넣어? 0. 그때 누구? x값을 찾는 게 x절편이죠? 요 y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라고? 0. y자리에 0 집어넣으면요 2ax 플러스 a는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2ax는 마이너스 a일 거고요. 따라서 x는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모르는 a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x절편의 값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2159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 가지고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기본 공식들이에요. 기본 공식들. 2159번. 자, x절편이 3이래요.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랍니다. 요 직선이 마이너스 3,a를 지날 때 그럼 역시 또 나왔네. 지날 때는 뭐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무슨 조건 주어졌어? 절편 조건. 절편 조건. 자, 다시 기억해 봅시다.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썼었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물론 처음에 기울기 공식 이용해도 돼요. 똑같은 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붙이고 x절편분의 y절편의 x 더하기 말 그대로 y절편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이 식이나 이 식. 요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거는 그냥 절편 바로 이용한 공식이야.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똑같은 식이에요. 그놈이 그 새끼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a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a.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y자리에 a는 1. 그러면 어떻게 되니? 6분의 a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따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풀다가 산수 틀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단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산수 이상하는 거는 해답지를 참고하세요.
알았지? 산수 이상한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욕하지 말고, 개새끼 맨날 산수 틀려 이러지 말고. 자, 2167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2167번은 별표를 좀 해놓읍시다. 별표, 이건 별표 한 3개쯤 해놔, 3개쯤.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 우리는 이 말을 봤을 때 사실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야 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는 뜻이잖아. 직선 위에 뭐가 있다고요? 세 점이 있다고. 그 얘긴 즉슨 우리는 직선을 만들기 위해선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있으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A와 B를 이용해서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이나 B와 C를 이용해서 만든 직선이나 같은 직선일 거란 얘기고 A와 C를 이용해도 같은 직선일 거란 얘기지. 즉 주어진 세 점 중에 점 2개를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면 전부 다 같은 직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직선이 나와야 된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일까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에 집중한다고 그랬니? 기울기에 집중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요, 두 점을 선택해.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BC의 기울기와 직선 AC의 기울기, 이게 다 어때야 된다고? 전부 다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세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우리는 2개를 선택해서 같다라고 놔버리면 돼. 얘와 얘를 이용하든가, 얘와 얘를 이용하든가, 얘와 얘를 이용하든가. 선생님, 그럼 누굴 이용해요? 포나마네 A, B, C 중에 모르는 문자가 있을 거고 어떤 놈은 상수로 이루어진 놈도 있을 거야. 그러면 상수를 가급적 많이 이용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B가 상수값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B 2개 들어가는 얘 이용하는 게 편할 거고, A가 상수의 좌표로 주어져 있으면 A 2개 쓴 이게 편할 거고요. 당연하게도.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문제 봤더니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근데 선생님 꼭 요 순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B가 여기에 있든지 뭐 C가 여기에 있든지 C가 요 사이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금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래요.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2, 2예요. C라는 놈이 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이래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답니다. A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자, A가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식 이용하면 좋을까요?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같다. 요렇게 식 만들어 놓으면 편할 거다라는 얘기야. A가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문자 많이 쓰는 것보다 상수 쓰는 게 편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었죠? X좌표끼리 뺀 거분에 Y좌표끼리 뺀 거. 기억하죠? 자, 그대로 갑니다. 그럼 AB의 기울기, X좌표끼리 뺀 거. 어떻게 돼요? A 분의 Y좌표끼리 뺀 거. 6. 요 놈과 AC X좌표끼리 뺀 거. A 플러스 1분의 Y좌표끼리 뺀 거. 뭐 되죠? 그러면 2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놈을 갖고 우리 A값 찾을 거야. 자, 요렇게 생겨먹은 분수꼴의 등식 A값 찾을 때 식 어떻게 세우죠, 이거? X자로 곱해서 같다. 이거 여러 번 했었죠? 이렇게 식 세우면 됩니다. 그럼 얘 곱하니까 A 곱하기 2A 플러스 5와 요놈 6 곱하기 A 플러스 1이 같다.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자, 이 항에서 정리까지 해버립시다. 2A 제곱에 5A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1, 2
3, 2,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이때 A 값은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주어진 문제에서 A 뭐? 양수인 거 구하라 그랬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2.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직선의 근본부터 출발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는 건데, 뭔가 숫자와 계산에만 치우치지 말고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 절대로 학교 시험이든 문제집이든 여러분이 안 배운 거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암만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배운 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좀 생각하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3점 생뚱맞게 나왔어. 이거 뭐지? 처음 나왔네? 그게 아니야. 한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 같다는 얘기구나. 다 그냥 우리 배운 거 안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이라고. 물론 그거를 완벽하게 파악해내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시험이 바뀌어야 된다고 선생님 생각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만 두세 문제 좀 주고 그거 갖고 학생들이 고민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풀어내고 수학적 창의력을 바탕하고 꼭 계산이 아니야. 이렇게 원래 수학 문제는 나와야 돼. 근데 뭐 20몇 문제 내놓고 막 45분 50분에 풀어라. 이게 수학 문제가 잘못됐거든. 하지만 물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시험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문제 유형 보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에서 사실 바로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이 근본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본 잊으면 안 돼. 자, 다시 3점이 한 직선에 있다. 무슨 얘기? 기울기가 일정하구나. 기울기가 같구나. 요거 이용해서 해결한다.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쌤 이거 네. 직선을 만드는 A 기울기를 놓고 풀면 되죠. 다시 뭐라고요? 직선의 반경을 구하는 거면 네. A의 기울기를 두고 X와 Y만 구하는 거죠. A를 기울기로 두다니? 기울기는 요 둘 중, 요거나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A 찾아서 써야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요게 지나는 점인 거고, 요게 지나는 점인 거고, 요게 기울기가 돼야 되죠. A 값 찾으면 기울기 나오는 겁니다.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랬니? A 값 찾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네. 직선의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그럼 우리 A 값 찾으면 A가 2고, 기울기는 뭐가? 이게 지금 기울기 구한 거잖아, 우리. 이제 기울기가 그럼 얼마야? 3. 그럼 직선의 방정식 Y는 3X에 암산. 암산할 수 있죠. 이거 쉽잖아. 요거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좀 복잡해지니 Y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맞죠? 추워요. 자, 5번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교시에는 요 유형까지만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문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이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가끔 등장하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는데, 나오는 문제 형태는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 두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직사각형이라고 했지만 사실 요놈요 뭐도 되냐면 평행사변형도 되고요, 마름모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특정한 사각형인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사각형이라고 표현했지만 평행사변형 마름모까지 가능한 얘기야. 먼저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쉬운 문제는 이렇게 돼.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2등분하는 지금 뭐를 찾고 싶은 거야? 직선을 찾고 싶은 거야, 직선. 그리고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는 뭐를 찾는 거냐면 지나는 점을 찾는 문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다 난 직선을 하나 그을 거야. 직선을 하나 그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 싶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인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이거야. 한 개의 꼭지점과 꼭지점 모르겠다. 사이주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꼭지점과 그 꼭지점을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도록 선을 그으면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 하나 지나고요. 그리고 그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어디? 중점을 지나도록 뭐를 긋게 되면? 직선을 긋게 되면 그때는 이 넓이가 정확히 어떻게 된다? 이등변 된다. 요 꼭지점을 지나면 요쪽 변을 이등분하면 되고요. 요 꼭지점을 지나면 요 대변을 이등분하면 돼요.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는 쉬운 형태의 얘기라고. 쉬운 형태의 얘기야. 쉬운 형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한 점이 존재하는데요. 뭐냐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되면 무조건 사각형의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각선을 긋습니다. 그럼 두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이 교점만 지나도록 직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2등분 된다고. 2등분. 자, 이제는 활용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제일 기본적인 얘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고1 학생들 이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얘가 어떤 경우? 꼭지점이 맞나 본데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경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을 지나지 않아. 이거 옌병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지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줘. 꼭지점이 아닌 지나는 이미 한 점을 주어버린단 말이야. 꼭지점이 아닌 점을 주어줘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래. 그럼 그때는 어떡하냐? 첫 번째, 실제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말 그대로 이 직선을 그어서 자 여기를 DE라고 구하면 이 삼각형 ADE의 넓이가 원래 삼각형 ABC 넓이의 얼마가 되도록? 반이 되도록 D와 E 값을 구해줘야 돼.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생뚱맞게 툭 던져주진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가 5, 여기가 4. 좌표 평면이에 이런 삼각형을 주고 예를 들어 여기 뭐 2,0, 0,2겠다. 0,2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삼각형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됩니까? 10 되겠네요. 10. 그러면 요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알잖아요. 3. 맞죠? 그러면 요 삼각형은 뭐라고 하면 돼?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면 삼각형의 넓이 나오겠죠? 그러면 넓이가 5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까 높이 구할 수 있지? 높이 구할 수 있지? 높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뭘 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요 점에 X좌표를 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질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 점에 X좌표를 알면 요 직선 위에 점이니까 뭐도 할 수 있어? 요 점에 Y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엔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라고. 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요 놈은 뭐만 찾으면 되는데 그냥 2점 찾으면 끝나는데 꼭지점은 알고 있을 테고 대변의 중점 찾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2점만 찾으면 되는데 이 놈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놈은 특정한 점을 지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쌤이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 쉬우니까 이거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이런 거 나오면 문제가 이상해요. 꼭지점 안 지나요. 이런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이등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실제로 넓이를 가지고 뭐를 해?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좌표를 찾아야 된다. 알겠어요? 자, 요거는 삼각형 형태의 응용이고 자, 이번엔 사각형 형태의 응용을 한번 볼까요? 사각형 형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요. 사각형을 두 개를 줘.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 하나 주어지고요. 요 옆에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선 하나를 그어서 두 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도록 하래. 무슨 퀴즈 문제도 무슨 퍼즐 문제도 아니고요. 직선 하나를 그어서 그 직선이 요 사각형도 반띵, 요 사각형도 반띵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충분히 너희들 정도면 응용할 수 있어. 어차피 사각형 넓이는 어디만 지나면 된다고 그랬어?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이등분하려면 요 두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될 거고 얘를 이등분하려면 요 두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 요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긋게 되면 얘도 이등분 될 거고 얘도 이등분 되겠죠? 그치?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문제는 쉽지. 삼각형이 아까 같은 게 복잡해. 근데 매년 학교 문제가 빠지지 않고 이 문제가 나와요. 이게 효양 안 빠지고 나오고요. 이현. 우리 여기 양정이 별로 없어서 효양이나 이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드는데 거의 매해 나왔어요. 매. 그러니까 삼각형이고 이등분하는 문제 있죠? 점 찾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가는 연습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는데 이거 활용편 말고 그냥 다른 도형 한번 볼까? 자, 원의 넓이 이등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너무 쉽죠? 원의 넓이 이등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미리 언급 안 한 건 여러분 시험 범위에 이번에 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야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중심을 지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고요. 개념적으로는 좀 알아두세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된다. 요즘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 아마 문제에서 많이는 안 나올 거야. 좌표가 아예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뭐다? 라고 주지 않는 한 나오진 않을 거거든. 왜냐면 원의 방정식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알고는 있으세요. 자, 요 세 가지 정도 활용하는 형태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2173번을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선생님 설명했었죠? 좀 전에 2173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맨날 분필 손에 묻고 막 이러니까 손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 나의 섬소 목수 같은 귀하디 귀한 손이. 아니,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아니야? 왜 훌쩍거려? 비염 있어? 응? 비염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 나도 학교 다닐 때 비염 있었고요. 학생들 비염 많아요. 근데 졸업하면 다 낫더라.